인력사무소에서 일하던 김모 씨. 어느 날 예지몽 아닌 예지몽을 꾸면서 로또 1등 34억에 당첨된 사연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김모 씨의 사연이 궁금하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꿈, 습관, 그리고 그날의 시작. 나는 로또를 살 때 남들과는 조금 다른 나만의 방식이 있다. 그게 나만의 징크스인지, 고집인지, 아니면 은연중에 간직해온 일종의 믿음인지 지금도 모르겠다. 아무튼 나는 매주 토요일이 되면 늘 정해진 순서대로 로또를 산다. 먼저 집 근처 로또 판매점에서 자동으로 한 장을 뽑는다. 기계가 뽑아주는 그 무작위의 숫자를 받아들고는 다시 발걸음을 옮긴다. 몇 분 거리에 있는 또 다른 판매점으로 향해서 이번엔 그 자동 번호를 그대로 수동으로 옮겨 적어 한 장을 더 산다. 어찌 보면 2배의 돈을 쓰는 짓일 수도 있지만 내겐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게 모양새 있는 의식 같았다. 어떤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듯 나는 매주 토요일에 그런 루틴을 지켜왔다. 이런 방식은 어찌 보면 낭비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가끔씩 인터넷에서 로또 1등 당첨자 명단을 볼 때 내 동네에 자동과 수동 당첨자가 동시에 나왔다는 소식을 접하면 묘한 동질감을 느낀다. 어라, 혹시 나랑 같은 방식으로 산 사람이 있던 걸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왠지 모르게 내 방식이 틀리지 않았다는 작은 위안을 얻는다. 물론 그 사람이 내가 아닌 건 아쉽지만 말이다. 그 주도 어김없이 그 루틴을 따랐다. 아무 생각 없이 자동 한 장, 수동 한 장. 그런데 뭔가 평소와는 조금 달랐다. 설명하기 어려운 기묘한 예감 같은 게 있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 주에는 유독 꿈이 많았다. 나는 평소에 꿈을 거의 꾸지 않는 편이다. 한 달에 한 번 꿀까 말까 한데 그 주는 정말 이상하리만큼 자주 꿈을 꿨다.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렇겠지 싶었다. 최근 며칠 동안 이삿짐 센터, 건설 현장 같은 곳을 전전하며 몸을 혹사시켰고 밤엔 쉴 틈 없이 깊은 잠에 빠져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상했다. 그 주의 꾼 꿈들은 평소에 몽롱하고 흐릿한 꿈과는 전혀 달랐다. 너무 생생했다. 눈을 떠서도 그 감정이 그대로 남아있을 만큼 마치 내가 실제로 겪은 일 같았다. 어떤 꿈에서는 정체불명의 인물이 내 이름을 부르며 지금이 기회야라고 말했고 또 어떤 꿈에선 밝은 빛 속에서 금색 숫자들이 둥둥 떠다니며 눈앞에 맴돌았다.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기억에 남는 건 어느 날 아침 출근길에 평소처럼 인력소에서 연락을 받고 걷던 길에서 가방에 무언가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고개를 돌려보니 믿기지 않게도 새똥이었다. 웃기게도 꿈에서도 똑같은 장면을 봤었다. 길을 걷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무언가 떨어져 가방에 닿았고 꿈속에 나는 그걸 보고 웃었다. 현실에서도 나는 실소를 흘렸다. 이런 우연이 다 있나? 누군가가 내게 뭔가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기분마저 들었다. 그날 나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바로 근처 로또 판매점으로 향했다. 어쩌면 내가 의식하지 못한 운명의 흐름이 있었던 걸까? 자동으로 한 장을, 그리고 수동으로 한 장을 늘 하던 방식대로 뽑았다. 마치 누군가의 각본 속에 내가 한 줄 한 줄 연기하는 배우가 된 듯한 기분이었다. 토요일 아침은 어김없이 평범하게 시작됐다. 인력소 소장에게서 오늘 일거리가 없다는 문자가 왔고 나는 아르바이트 앱을 켜고 당일 알바를 뒤적였다. 뭔가 하나라도 뛰어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았다. 결국 이삿짐 센터 알바에 등록했다. 낯선 사람의 집에 들어가 무거운 짐을 옮기는 일은 육체적으로 고됐지만 오히려 몸을 움직일수록 스트레스가 풀리는 느낌이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바닥을 뛰어다니는 동안 나는 모든 근심에서 해방된 것 같았다. 무언가 비워지는 기분. 피곤하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다. 일이 끝난 오후 나는 막걸리 2병을 사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은 이상하게도 술이 잘 들어갔다. 집에 도착해 혼자 막걸리를 마시고 나니 눈꺼풀이 자꾸만 내려앉았다. 시계를 보니 로또 추첨 시간이 30분 정도 남아 있었다. 잠깐 기다렸다가 번호나 확인할까 싶었지만
피곤함이 너무 컸다. 결국 침대에 누워 폰을 만지작거리다 그대로 잠에 들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로또를 그냥 매주 참여하는 기부 행사 정도로 생각했었다. 큰 기대도 흥분도 없었다. 운 좋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렇게 주말 저녁은 늘 흘러갔다. 로또? 그냥 희망 고문이었고 현실은 알바와 막걸리뿐이었다. 하지만 그 주는 뭔가 달랐다. 그날 세상이 멈춘 듯했다. 그날은 평범했다. 아니, 평범한 줄 알았다. 늘 그래왔듯 인력소에 들렀고 오늘 나갈 일이 있는지 확인했다. 아침부터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이미 익숙한 감각이었다. 낯설지 않았다. 그렇게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하루치 일당을 받고 일을 나섰고 땀에 절은 채 집으로 돌아왔다. 하루 일당 11만 7천 원. 요즘 물가를 생각하면 그리 큰 돈은 아니지만 내겐 한 끼, 한 달, 그리고 한숨의 무게가 담긴 숫자였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늘 하던 대로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벽에 기대어 한숨을 쉬었다. 아, 오늘도 무사히 끝났다. 하루하루 생존처럼 버티는 삶 속에서 하루가 끝났다는 사실이 어쩌면 가장 큰 위안이었다. 그렇게 외투를 벗어 거실 소파에 툭 던졌는데 손끝에 뭔가 익숙한 감촉이 스쳤다. 그건 바로 며칠 전 산 로또 용지였다. 나는 피식 웃었다. 아, 이거 아직도 있었네. 딱히 기대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완전히 잊지도 않았던 그 중간 어디쯤의 감정. 습관처럼 폰을 꺼내 QR코드를 열었다. 그냥 확인이나 해보자는 마음이었다. 그런데 화면이 켜진 그 순간 폰 화면 위에 떠오른 건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1등 당첨을 축하합니다. 그 문장이 눈앞에 펼쳐졌을 때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었다. 아무 말도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다. 눈이 부셔서 화면을 제대로 보지 못한 건지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 본 건지 그저 멍하니 화면을 쳐다봤다. 시간은 흐르지 않았고 세상도 조용해졌다. 오직 나와 그 작은 스마트폰 화면만이 그 공간을 지배하고 있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머릿속에서 진짜야? 라는 말이 끊임없이 되풀이됐다. 믿을 수 없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던 걸지도 모른다. 인생이 이렇게 단 한 줄의 문자로 바뀔 수 있다고? 이렇게 갑자기? 몸이 굳은 채 나는 1분도 넘게 서 있었다. 움직이지도 못하고 숨 쉬는 것도 잊은 채 진짜라는 걸 확신할 수 없어서 QR코드를 다시 찍었다.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이 넘도록 마치 기계가 오작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뭔가 잘못했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성의 회로가 돌아오기 시작했다. 로또 앱을 켰다. 당첨 판매점 확인. 자동이 나온 곳도 수동이 나온 곳도 전부 내가 직접 간 판매점이었다. 그제서야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아무 일 없다는 듯 조용했던 심장이 갑자기 요동쳤다. 진짜다. 이거 진짜다. 믿고 싶지 않던 현실이 믿어지기 시작하자 나는 허둥지둥 화장실로 달려가 찬물 샤워를 했다. 뜨거운 물을 틀면 꿈 같은 이 감각이 흐려질까봐 차가운 물줄기가 온몸을 때릴 때마다 나 자신을 붙잡는 기분이었다. 온몸이 벌벌 떨렸지만 그게 추위 때문인지 감격 때문인지는 분간할 수 없었다. 샤워를 마친 뒤 젖은 머리로 거실로 나와 책상 위에 로또 용지를 조심스레 펼쳤다. QR코드만 믿지 못해 직접 눈으로 번호를 확인했다. 당첨번호 하나하나를 꾹꾹 눌러보며 맞춰봤다. 1번 맞네. 15번 이것도 있고 21번, 26번, 31번, 44번 다 있다. 1등 맞다. 2장 모두. 몸이 떨렸다. 이게 진짜라고 확신하는 그 순간 마음이 무너지듯 긴장이 풀렸다.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다. 벽에 기대 숨을 고르며 현실감을 되새기려고 했다. 진짜야? 나 1등이야? 2장이나?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진 않았다. 기쁨이 터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 같은 게 몰려왔다. 마치 무언가 거대한 파도가 나를 집어삼키기 직전의 그 순간처럼.
그동안 상상해 본 적 없는 막대한 돈. 그것이 나에게 실제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 무거웠다. 무서웠다. 정신을 차리고 나니 배가 고팠다. 아니, 그냥 누군가와 이 감정을 나누고 싶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오늘 저녁 뭐 드시고 싶으세요? 글쎄 수육에 보쌈은 어때? 좋죠. 그거 제가 시켜드릴게요. 나는 이미 맛집 리스트에서 평소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보쌈집에 전화를 걸어 풀코스로 주문했다. 식탁 위에 음식이 차려지고 아버지와 마주 앉았다. 평소처럼 아무 일 없던 날처럼. 아버지는 네가 이런 것도 다 챙기고 다 컸다며 웃으셨고 나는 그저 요즘 알바 좀 많이 해서요라며 웃어넘겼다. 속으로는 수많은 말들이 맴돌았다. 아버지, 사실은 저 로또 1등 됐어요. 저 이제 힘들게 안 살아도 돼요. 이제 집도 차도 걱정도 없어요. 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평소보다 조금 더 웃고 조금 더 많이 음식을 덜어드리고 조금 더 천천히 그 시간을 음미했을 뿐이다. 이 순간이 아마도 내 인생의 마지막 평범한 하루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비현실 같은 밤, 그리고 눈을 뜨니 새로운 세상. 머리맡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봤다. 온몸을 감싼 담요는 따뜻했지만 머릿속은 차가웠다. 감정은 어디에도 발붙이지 못한 채 떠다니고 있었다. 내가 진짜 당첨된 걸까? 나는 다시 한번 로또 용지가 있는 곳으로 갔다. 지퍼백 안에 넣어둔 그 용지 2장을 꺼내 손에 쥐었다. 구기지 않게, 땀이 스며들지 않게 조심조심 다뤘다. QR코드를 또 찍었다. 익숙한 화면, 익숙한 축하 메시지. 이제는 감탄보다는 불안이 올라왔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잠이 오지 않았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환호성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끊임없이 경계심이 고개를 들었다. 누가 알게 되면 어쩌지? 잃어버리면? 훔쳐가면? 꾸미면?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내 방은 어느새 거대한 생각의 미궁이 되어 있었다. 로또라는 작은 종이 2장이 나의 전 세계가 되어버렸다. 생각해보면 그 일주일은 정말 무언가 이상한 기운으로 가득했다. 평소 꿈도 거의 꾸지 않던 내가 연달아 꾼 꿈들, 그 안에서 들려오던 설명할 수 없는 말들, 갑자기 날아든 새똥,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알바의 취소 문자. 마치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이 내 일상을 밀어내듯 방향을 틀고 있었다. 혹시 이건 다 예정돼 있던 일 아닐까? 말도 안 되는 생각이지만 그날 밤만큼은 뭐든 가능할 것 같았다. 평소라면 헛웃음으로 넘겼을 생각조차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내 안의 현실 감각은 흔들리고 있었고 눈앞의 숫자들은 서서히 내 인생을 다시 쓰고 있었다. 머릿속에서는 벌써부터 여러 가지 상상이 펼쳐졌다. 내일 당첨금 받으러 가야겠지? 농협 본점 어디였더라? 서대문역이었나? 입고 갈 옷은 어떤 게 좋을까? 너무 수상하면 안 되니까.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다. 이걸 잃어버리면? 잠결에 누가 들어와서 훔쳐가면? 그 생각에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퍼백을 책상 서랍에 넣고 자물쇠를 채웠다. 그래도 안심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꺼내어 내 베개 밑에 넣었다. 그날은 평소라면 말도 안 되게 조심스러운 사람이 되어 있었다. 새벽 2시. 눈꺼풀이 무겁긴 했지만 뇌는 각성 상태였다. 침대에 몸을 뉘어도 작은 소리에도 몸이 움찔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된다는 본능. 마치 거액의 보물을 지키는 야간 경비원처럼 나는 내 작은 방 안에서 조용히 경계를 이어갔다. 그날의 감정은 복잡했다. 분명 인생에서 가장 기쁜 날이었는데 기쁨보다도 긴장과 압박이 더 크게 다가왔다. 돈은 분명히 좋은 것이지만 막상 그 돈이 현실이 되자 나는 내가 전혀 준비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어떻게 써야 할까? 누구에게 말해야 하지 말아야 할까? 지금부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렇게 뒤척이다가 어느새 잠이 들었고 다음날 아침 6시 50분 눈이 번쩍 떠졌다. 평소엔 알람 없이도 새벽 5시면 눈이 떠지는 나였다. 인력소에서 오는 전화에 반응해야 했기 때문에 수면 사이클은 늘 일정했는데
그날은 다 달랐다. 몸이 이상하게 나른했고 머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아, 맞다. 어제 로또. 그 단어가 떠오르자 곧장 몸이 반응했다. 벌떡 일어났고 다시 한번 베개 밑에 지퍼백을 확인했다. 거기 있었다. 고스란히 안전하게. 나는 곧바로 QR코드를 또 찍었다. 어제와 똑같은 축하 문구가 떴다. 다시 한번 결국 5번이나 찍고 나서야 마음이 조금 진정됐다. 그래, 이건 꿈이 아니야. 현실이야. 진짜야. 그제야 씻을 수 있었다. 수건을 챙기고 물을 틀고 샤워를 하며 거울을 봤다. 내 얼굴엔 평소보다 낯선 표정이 떠 있었다. 놀람과 경계와 설렘이 동시에 엉켜있는 어딘가 어른 같으면서도 아이 같은 표정. 너 이제 인생 바뀌는 거야. 내가 거울 속 나에게 그렇게 말했다. 샤워를 마친 후 나는 가방을 챙겼다. 너무 튀지 않는 옷 한 벌, 바꿔 입을 옷 한 벌, 그리고 외투. 혹시라도 누군가 따라붙을까봐 도심 속에서 신분을 바꾸는 영화 속 첩보원처럼 꼼꼼하게 챙겼다. 모자도 준비했다. 마스크도 착용했다. 나 자신을 지우기 위한 작은 시도들이었다. 이건 단순히 돈을 받으러 가는 게 아니었다. 내가 살아온 삶과 작별하고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는 통과일이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 평소라면 수십 번도 더 다녔던 그 길이 그날만큼은 낯설게 느껴졌다. 온 세상이 새롭게 보였다. 사람들 하나하나의 표정이, 간판 하나하나의 색깔이, 심지어 버스 소리까지도.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다. 나는 이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 숫자가 내 인생을 뒤집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타고 들어올 때 나는 이미 깨어 있었다. 전날 밤 잠을 설쳐서일까 눈꺼풀이 무거웠지만 머릿속은 맑았다. 아무리 다시 생각해도 이건 꿈이 아니었다. 베개 밑에 숨겨둔 지퍼백 안에 로또 2장이 현실의 증거였다. QR코드를 또 한 번 찍었다. 익숙한 화면이 다시 떴다. 1등 당첨을 축하합니다. 나는 다시 샤워를 했고 옷을 갈아입었다. 그러나 오늘의 나는 어제와는 달랐다. 움직임 하나하나에 조심스러움이 묻어났고 걸음걸이에도 계획이 있었다. 작은 가방에 갈아입을 상하의 옷 한 벌, 예비 마스크, 모자, 지퍼백에 담은 로또 용지,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소형 메모장과 펜까지 챙겼다.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조용히 이 거대한 전환점을 지나가야만 했다. 내겐 지금 익명의 이동이 필요했다. 나는 지하철을 탔다. 서대문역까지 가는 길. 평소에도 붐비는 아침 시간대지만 오늘따라 더 갑갑하게 느껴졌다. 지하철 안의 사람들 하나하나가 마치 내 비밀을 들킨 듯한 느낌이었다. 혹시 내 얼굴에 써있나? 로또 1등 당첨자라고? 지하철 안에서 나는 계속해서 외투 안쪽 가슴 주머니를 만졌다. 로또 용지가 안전하게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자꾸만 반복됐다. 정말 가슴이 두근거렸다. 누가 내 표정을 읽을까봐 눈을 피했고 혹시나 다가오는 사람이 있으면 본능적으로 움찔했다. 내가 땀을 흘리는 이유는 지하철 열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서대문역에 도착했다. 내린 뒤 몇 분을 걸어 농협 본점 건물을 바라봤다. 평소 같으면 그저 스쳐 지나갈 회색 빌딩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오늘은 마치 신전처럼 느껴졌다. 이 문을 통과하면 인생이 바뀐다. 나는 6번 출구로 나와 농협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내부는 조용했다. 외관은 평범했지만 나는 이 공간 안에서 마치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다. 1층을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다. 익히 들은 정보였다. 로또 고액 당첨자는 5층에서 접수한다는 것. 엘리베이터 안은 비어 있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꽤 차분해 보였지만 손끝은 가볍게 떨리고 있었다. 5층에 도착해 문이 열리자 조용한 공간이 눈앞에 펼쳐졌다. 작은 창구, 번호표 뽑는 기계, 조용한 응접실. 번호표를 뽑자 대기 인원 0명. 운도 좋네. 아니, 오늘은 애초에 운이 따라붙은 날이지. 창구에 다가갔다. 마침내 내 차례였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직원의 말에 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로또 당첨금 수령하려고 왔습니다. 1등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 순간 직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다. 그는 빠르게 무전을 했고 따라오시겠어요? 라는 말과 함께 내부 상담실로 안내되었다. 그 방 안에는 양복 차림의 중년 남성이 앉아 있었다. 그는 나를 의자에 앉히며 부드럽게 말을 건넸다. 축하드립니다. 신분증과 로또 용지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나는 지퍼백을 열어 종이 2장을 조심스럽게 건넸다. 그 순간 손이 살짝 떨렸다. 종이를 건네는 이 작은 행동에 수십억 원이 걸려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직원은 말없이 자리를 떴고 방 안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10분쯤 지났을까? 그는 다시 돌아왔다. 기록 확인 완료됐습니다. 혹시 농협 통장 있으신가요? 예전에 하나 만들었는데 통장은 잃어버렸고 계좌번호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럼 새로 발급해 드릴게요. 나는 서류 몇 장에 사인을 했다. 체크카드도 만들었고 하루 출금 한도를 무제한으로 설정해달라는 요청도 했다. 모든 서류 절차를 마친 후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시 몇 분 뒤 돌아온 그는 신규 통장, 체크카드, 그리고 당첨금 영수증을 들고 있었다. 그는 내 앞에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확인해 보시겠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열었다. 그곳엔 26억 4천만 원, 정확히 26억 4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히 찍혀 있었다. 내가 가진 2장의 로또, 각각 1등 당첨금 17억 원 중 세금을 제외하고 입금된 금액이었다. 합산하면 52억 8천만 원. 순간 숨이 멎을 뻔했다. 손끝이 얼얼했다. 눈에 힘을 줘도 숫자가 흐려지는 것 같았다. 머리가 하얘졌고 심장이 콩콩 뛰었다. 숫자가 아닌 지금껏 살아온 삶 전체를 부정하는 힘이었다. 내 이름으로 된 통장 안에 누군가의 평생이 담긴 돈이 들어와 있었다.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오늘은 바로 집으로 가겠습니다. 조용히 있다가 다음에 다시 찾아뵐게요. 중년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그의 명함을 받았다. 밖으로 나와 건물 앞에 섰을 땐 다리가 살짝 풀려 있었다. 숨을 한번 길게 들이마시고 내뱉었다. 이제 진짜야. 끝났어. 바뀐 거야. 내 삶을 돌아보며 이제 나는 다시 꿈을 꾼다. 은행을 나서는 순간 세상은 분명 어제와 같은 풍경이었지만 모든 게 다르게 보였다. 같은 건물, 같은 지하철역, 같은 도로와 공기지만 이젠 그 안을 걷는 내가 달라져 있었다. 나는 계획해둔 대로 근처 공용 화장실로 들어갔다. 거울을 보고 마스크를 다시 고쳐 쓰고 옷을 갈아입었다. 어제 가방에 챙겨왔던 상하의 한 벌을 꺼내 입고 외투는 벗어 쇼핑백에 구겨 넣었다. 심지어 모자까지 눌렀었다. 누구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이건 과장이 아니다. 거액의 당첨금을 손에 쥐는 순간부터 나는 그 돈이 주는 혜택뿐 아니라 그 돈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도 계산하게 되었다. 사람들의 시선, 말, 루머, 오해, 심지어 위협까지도. 그러니 지금 이 순간만큼은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조용히 사라지고 싶었다. 지하철을 탔다. 그러나 이내 2 정거장이 지나기 전 나는 갑자기 일어나 문이 닫히기 직전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리고 바로 택시를 잡아 탔다. 아무 이유 없이 단지 예측할 수 없는 루트를 걷고 싶어서. 운전기사님이 어디 가세요? 묻자 나는 잠깐 머뭇거리다 그냥 집으로요라고 대답했다. 그 짧은 말 속에 담긴 무게는 아무도 몰랐다. 그 집이 이제는 다시 평범하게 돌아가기 힘든 공간이 될 거라는 것도. 집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지퍼백 안에 들어있던 로또 용지를 꺼내 확인하고 그대로 불태우는 일이었다. 물론 사진은 찍어두었지만 실물은 남겨두고 싶지 않았다. 혹시라도 누군가 찾아낼까 혹은 나 자신이 다시 미련을 가질까 두려웠다. 그리고 진짜 첫 번째 소비. 집 앞 백화점으로 향했다. 지금껏 아르바이트로 받은 일당을 모아 사야 했던 옷들, 늘 가격표만 보고 내려놓았던 옷들. 오늘은 마음껏 입어보고 골랐다. 바지 2벌,
상해 2벌, 외투 1벌. 결제 금액은 60만 원. 카드를 긁는 손이 떨리진 않았지만 백화점을 나오는 길에 가슴이 서늘해졌다. 60만 원이면 전에 나 하루 일당 6일치였는데 기뻤다. 하지만 묘하게 씁쓸했다. 그 돈을 벌기 위해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는지 그때의 나를 알기에. 집에 돌아오자 오후 2시가 넘었다. 옷걸이에 새 옷을 하나하나 걸었다. 바지가 늘어지지 않도록 조심히 접고 외투는 먼지 닿지 않도록 비닐을 씌웠다. 이제 이게 내 삶의 일부가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이 있었다. 바로 2천만 원의 빚. 당첨되기 전에는 상상할 수 없이 큰 금액이었지만 지금의 나에겐 그냥 숫자에 불과했다. 나는 채무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가상계좌 보내주세요. 오늘 안에 전액 입금하겠습니다. 상대는 놀란 듯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오늘 다요? 네. 더 이상 미루고 싶지 않아서요. 입금 후 30분이 지나자 문자 한 통이 도착했다. 모든 채무가 상환 완료되었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보다 더 후련했던 문장은 없었다. 그동안 어깨를 짓누르던 무게가 벗겨지는 느낌. 심장이 가볍게 뛰었다. 나는 이제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그날 밤 나는 인력소에서 알고 지내던 형님들과 동생들을 불러 술자리를 마련했다. 물론 당첨 사실은 말하지 않았다. 그저 요즘 공부 병행하면서 드디어 회사 하나 붙었다고 둘러댔다. 모두가 내 어깨를 두드렸다. 야, 잘됐다 진짜. 다시는 노가다 오지 마라. 네가 공부하면서 일하는 거 안쓰러웠는데 잘됐네. 그들의 말은 따뜻했고 나는 입술을 꼭 다물었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감정들 있다. 그건 노가다판이라는 곳에서만 공유되는 특별한 연대감이었다. 우리는 국밥과 수육에 소주를 곁들였다.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그러나 그곳에선 특별한 이야기들. 나도 한때는 잘 나갔어. 내가 이 손으로 건물 몇 개는 올렸지. 과거를 회상하며 술잔을 기울이던 그들의 말이 그날따라 더 진하게 다가왔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더는 들을 수 없겠지. 그게 조금은 슬펐다. 이유 없이 정이 들었고 같은 먼지를 마시며 같은 하늘 아래에서 일했던 시간들이 내 인생에서 하나의 의미 있는 챕터였다는 걸 그날 밤 비로소 느꼈다. 집에 돌아와 앉았다. 술 기운이 가셨을 무렵 나는 펜을 들었다. 앞으로의 계획을 글로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공무원 시험 준비 시작 교재 구입, 학원 상담, 중고차 한 대 구매 가성비 모델 리스트업, 예금 및 투자 설계 보수적으로 시작.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 기본 원칙.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살아가기. 사실 나는 오래전부터 꿈이 있었다. 그건 거창하지도 영화 같지도 않았다. 그저 정규직으로 일하고 마음을 터놓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작은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 딸아이 머리를 묶어주는 그런 아빠가 되는 것. 어떤 이들은 로또에 당첨되면 세계여행, 슈퍼카, 펜트하우스를 말하지만 나는 그냥 그런 평범한 하루가 꿈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자격이 생겼다. 그게 무엇보다 가슴이 너무나도 벅찼다. 지금까지 인력사무소에서 일하던 김모 씨의 로또 1등 34억에 당첨된 사연을 들어보았습니다. 지금은 아무 일도 없는 평범한 날처럼 보여도 인생은 언제든 반짝일 수 있습니다. 오늘을 성실히 살아가는 당신에게도 반드시 좋은 날은 옵니다. 당신에게도 당신의 행복한 미래의 시간이 곧 시작됩니다.